저거 진짜 저도 궁금하던데.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잘 납니다. 잘 나는데 이게 뭐 꺾이거나 닳거나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몸에 안 좋은 거를 저희가 넣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뭐 뼈를 녹이는 거는 이제 아닌데. 우리 주변에 떠도는 수많은 건강 관련 카더라 그 진위 여부를 전문의가 직접 밝혀보겠습니다. 어딘가 아프시거나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거나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곳곳에 만연한 관절, 척추, 건강 정보 중에 어떤 것이 믿을 만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원장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원장 김슬기입니다. 진통제는 내성이 있는 약이 있고 없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성이라고 하면 듣던 약이 잘 안 듣는다, 우리 몸이 잘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내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이제 균을 잡는 약인데 균이 항생제를 이겨버리는 거죠. 그럴 때 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약의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을 더 요구하는 진통 효과를 요구할 때 그 내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진통제, 소염제 중에 우리 엔세이드라고 하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염 효과가 있는 약제를 국소적으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역시도 내성이나 이런 건 없겠죠. 그때 이렇게 붙이는 거,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다 쓰시다 보면 피부가 또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제 그만큼 병이 좀 진행됐을 수도 있고요. 파스를 아무리 붙여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병원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두 분도 파스를 평소에 사용하시나요? 저는 파스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뭐 엔세이드 약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로 해결하는 편이에요. 저도 파스는 환자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파스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냄새가 뭐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거 진짜 저도 궁금하던데.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저도 잘 납니다. 잘 나는데 많이들 하시죠. 뭐 마디가 굵어진다, 관절염 생긴다, 손가락이 못생겨진다. 물론 저도 많이 해서 손가락이 좀 못생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꺾이거나 닳거나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손가락 관절 안에 기포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시원함은 느끼시지만 실제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인대나 이런 것들이 미세한 손상들을 계속 입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관절염 측면으로 계속 닳다 보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만약에 하고 싶을 때 이런 마사지 같은 거 주물러 주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마사지를 아무리 해도 이 한 번 딱 하는 거에 그 쾌감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이 하면 좋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본인의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재원 원장님 네.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프고 할 때 스트레치에서 이렇게 돌려가면 이렇게 뚜둑뚜둑 소리 나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허리에 괜찮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허리라는 게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있고 무릎 관절이 있고 한 것처럼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 관절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포가 뚝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소리가 듣고 싶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명이 어떻게 뭐 몇 년이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논문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요. 뭐 15년, 뭐 20년 이렇게 얘기도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수술 당시에 수술이 얼만큼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느냐 이후에 뭐 사후 관리라든지 뭐 경과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크가 그러면은 뭐 한 5년, 10년 쓰고 다시 이거 재수술해서 교체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생긴다면 하겠지만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공 디스크 수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관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릎 인공관절 관련해서는 15년, 20년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근데 무릎 인공관절은 중간에 설명드리기 쉽게 베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이 쓰다 보면 닳는 게 대충 15년, 20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수술 후에 다리 정렬이나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뭐 보통 인공관절을 넣는다 하면은 대개는 한 60대 이제 협착증이 많이 호발하는 연령대에서 많이 하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릎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되게 좀 중요하고요. 관절이 구축이 너무 많이 심해져가지고 구부러지지 않는 무릎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기 전 그렇지만 너무 일찍 하면 또 그런 수명 관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65세 이후 70세, 75세 이런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에 안 좋은 거를 저희가 넣지는 않겠죠. 처방을 하지는 않는데 그런 괴담이 뭐 실제로도 이제 환자분 진료 볼 때 많이들 얘기하세요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 뼈를 녹이는 거는 이제 아닌데 다만 그 스테로이드가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가 혈당이 결국 높은 병이잖아요. 스테로이드가 이제 체내에 들어가서 그런 수치들을 이제 높일 수가 있어요. 장시간 노출이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직접 이제 주사 놓은 부분 주변에 조직들이 뭐 유착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뭐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뭐 듣고는 하는데 어떤 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스테로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과한 거는 약이 아니라 이제 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뭐 주사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사 처방을 맞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깨나 팔꿈치, 뭐 우리 손 이런 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와서 받으세요 이렇게까지 자주 맞지만 않으면 한 6개월 간격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 정도가 제일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뭐 사실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한테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사실 뭐 파스가 내성이 생기나요? 손가락 굵어지나요? 뭐 이런 걸 묻자고 병원을 찾아오시지는 않겠지만 소소하지만 이제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 궁금증들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강 관련 정보들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관절과 척추를 생각한다면 서울바른세상병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